네, 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대선 관망하는 가운데에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일 같은 경우에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0.02%, 심천 성분지수 같은 경우는 1.39%가 올랐는데요. 이 중국 10월 차이신 제조 PMI가 2011년 1월 이후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이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현선물을 순매수했고요. 업종별로는 화학, 금융 업종에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금리 반등 전망에 금융 업종도 좀 강세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좀 반등의 모습이 좀 나와주는 섹터가 5G, 이 소프트웨어, 게임, 2차 전지 등 전반적인 섹터에 걸쳐서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관망세가 좀 지속이 됐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또 경기 회복 기대감에 또 일정 부분 또 투심이 또 개선되는 그런 모습도 또 나온 거죠. 왜냐하면 중국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를 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리스크에 대한 생각은 놓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그동안의 하락을 좀 딛고 긍정적인 상승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제가 좀 서두에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어떤 모습을 좀 보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업종 섹터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해주는 섹터나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섹터나 업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의미 있는 내용이요. 수출 관련된 자료인데요. 10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감소를 했지만은 총 7개 품목에서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가전, 이 바이오 헬스, 컴퓨터, 2차 전지 등에서 수출이 이제 증가했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더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연속 상승을 했다라는 측면이 대단히 좀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수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은 긍정적일 것 같고 이 자동차 수출은 2개월 연속 증가한 동시에 2017년도 11월 이후 처음으로 40억 달러를 상회했다라는 부분이 눈에 좀 띄었다고 말씀드리고 이 디스플레이 수출도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 2차 전지 화장품, 농산물 농수산 식품 등 7대 신수출 성장 동력 품목 수출도 플러스로 된 거죠. 하지만은 그 석유 제품 석유화학은 각각 연속 수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측면이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죠. 이 반도체 섹터라든가 자동차, 디스플레이, 가전, 바이오 헬스, 컴퓨터, 2차 전지 섹터가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 데이터에서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사점을 좀 포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 대주주 기존 3억, 예, 다음 주에 당정 협의서 결론이 나오게 될 텐데 현재로서는 내년부터는 이제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말 기준에서 특정 종목을 3억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에는 22에서 23%의 양도세를 납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립이 되고 있는 거죠. 2년간 10억을 유예할 것이냐, 원천 무효할 것이냐. 또 언론에 따르면은 뭐 대주주 3억 원 기준에서 5억 원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또 얘기가 있는데,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3억 원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왔을 때 시장의 충격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 시장을 관전하는 포인트로 또 이렇게 삼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끝났죠. 개인들이라든가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에 의해서 코스피도 상승을 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상승 견인에 의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뒷단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조 바이든 후보의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측면이 시장에 많이 작용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좀 정리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미국 대선이 D-Day -1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루 남았는데 여론조사 바이든이 우세하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10%포인트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바이든 후보는 52%의 지지율을, 이 트럼프 대통령은 42%의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41%는 경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고 38%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위스콘신, 아이오와 6곳의 경합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지금 어떤 추격 전후로 인해서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는 있지만 결론은 가봐야 된다라는 게 지난 주말 동안에 미국 대선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바이든이 우세하다라는 내용이 좀 더 앞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조 바이든 후보의 그 정책 방향성은 이런 거죠. 친환경 정책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전력 부문의 탄소 배출 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3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식 연비 규제, 친환경차 산업 집중 투자, 친환경차,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약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에 KC 코트레일이라든가 그리고 뭐 관련된 탄소 배출권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재생에너지죠.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로 이제 그 전환을 해서 일자를 창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 바이든 당선 시 기대되는 대표 수요 업종은 전기차, 인프라, 재생에너지 등을 좀 꼽을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조 바이든 하면은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전기차 공공충전소 배치라든가 세액공제 부활 등을 약속을 한 그런 상태고요. 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열 패널 5개, 풍력 터빈 6만 개 설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뭐냐 하면은, 이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당연히 태양광, 풍력, 그리고 탄소 배출권 요런 쪽이죠. 그리고 전기차 요런 쪽이죠. 요런 쪽에
어떤 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두산피어스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는 거고 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선반영한 만큼 이 수혜주 같은 경우에도 이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관련되면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는 종목 기업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이 추가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서 어떤 흐름을 찾기보다는 가장 대표 종목에서 흐름을 찾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전기차 같으면은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 있을 것 같고, 수소 같으면은 두산피어셀, 그리고 뭐 태양광 같으면은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CS윈드 이런 종목들 대표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반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아무래도 인프라죠. 예, 디지털 인프라인데 5G 통신 장비주가 이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5G 통신망 인프라 구축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들의 최근 주가의 조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추후에도 주목을 좀 더 강하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뭐 국내 관련주로서는 미국의 5G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에이스테크, 서진시스템, KMW, 오유솔루션 이러한 5G 장비 부품 업체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5G 장비주에 대한 움직임도 서서히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뭐 추세를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디지털 인프라는 갖춰지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거든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외교 정책, 주변 국가의 갈등으로 이 방산주의 수혜가 또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 후보와 이 트럼프 대통령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 좀 더 주목받는 종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종목들을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인프라 투자. 인프라 하면 두 가지가 있죠. 이 전통적인 인프라가 있을 것 같고, 이 디지털 인프라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디지털 인프라는 뭐 5G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건 현재 지금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은 이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친환경 에너지를 강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주목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렸고, 뭐 금융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그런 것들을 관전 포인트로 두고 하시는 게 맞고, 금융 강세 업종을 좀 살짝 말씀을 드리면 뭐 키즈 관련된 핑크퐁 아기상어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위 기대감으로 삼성출판사라든가 토박스 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올라주긴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토박스 코리아는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게 과거에는 뭐 관련된 인형 이런 걸로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지분 관계 이 핑크퐁 서비스하고 있는 스마트 스터디 지분 보유하고 있는 삼성출판사의 상승은 이유 있는 상승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그 구독자님이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시장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접근하시는 거는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마리화나 관련된 종목이 최근에 계속해서 움직였는데요. 세미콘 라이트라든가 오성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뭐 펀더멘탈이라든가 성장성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특징 좀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KG 모빌리언스인데요.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많이 빠져 있는데 이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 성장을 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은 내용이 있고요. KG 모빌리언스를 주목을 좀 하셔도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KG 모빌리언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KG 모빌리언스 네.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뭐 8,990원 하고 있습니다. 8,990원. 8,990원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뭐 16,000원 정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업사이드는 한 78% 남아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2분기 때부터, 지난 1분기 때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매출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4, 4분기를 좀 감소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좀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현재로서는 이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트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완전하게 추세 전환된 거라 볼 수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추후에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유입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좀 더 가세화된다면 흐름을 잡아간다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어떤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일 같은 경우에 일단 세력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유입됐다. 예. 유입됐다는 측면이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의 3년 평균, 1년 평균이 그 작년 정배열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도인데요. 예, 만도 같은 경우에는 금일 좀 좋은 소식이 있었죠. 제가 기존에서 계속해서 뭐 이데일리라는 프로에서도 계속 뭐 반복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 아마존 자율주행 차량의 레이더 카메라 긴급 제동 기능 등 아다스 공급 소식에 이제 부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자율주행차를 기존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스마트카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주목받는 그러한 섹터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차 이러면은 개별 종목들이 변동성이 아주 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성장성과 수익성이 좀 개선될 여지가 좀 있는 만도 정도 분할해서 모아가시는 중장기적 관점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좋아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 컨센서스를 좀 상회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4,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 뭐 북미, 인도, 유럽 등 주요 고객사의 리테일 판매량이 9월에 반등함에 따라서 이 동사의 생산량 역시 4분기에는 전년 대비 증가할 걸로 예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팔로우를 하다가 주가가 눌릴 때마다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한다면은 만도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가가 뭐 N자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N자형으로 이렇게 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바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평균 매수 목표가는 한 44,143원 이 정도가 되는 거죠. 37,600원 하니까 상승 여력가 한 17% 정도 남아있다 볼 수 있는 거죠. 4, 4분기 컨센서스도 좋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를 좀 감소를 합니다만은 현재 2분기
2분기부터 바닥 찍고 3분기, 4분기 좋아지니까 관심을 가지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바이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도는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우상향 패턴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가 흐름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가 금일 좀 매수를 해줬다는 거,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좀 해줬다는 측면이 눈에 좀 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도에 대해서는 업사이드가 남아 있으니까 관심 갖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해놨지만은 시장 변동성은 그래도 계속해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금일 좀 올랐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또 모아가자, 뭐 이렇게 뭐 활발한 트레이딩을 하자, 이런 식의 전략을 삼으시면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주도주의 어떤 주도력이 좀 많이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 개인 수급이 좀 중요한데, 개인 수급이 8월달에 16조, 9월달에 14조, 10월달에 10조, 이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숫자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강한 수급에 의해서 주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약간 우리의 좀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같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퀀트상으로 분석을 해 보았을 때도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휠라 홀딩스에 대해서 제가 기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성장성과 수익성 의 어떤 그 개선이 되고 있는 휠라 홀딩스, 이로 인해서 수급 차트가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휠라 홀딩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3분기 실적이 좋아요.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좋게 좀 나와 있는 상태고, 미국의 법인이 있죠. 아큐시네트 영업이익도 추정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그 아큐시네트의 지분 가치 이런 부분들을 또 반영을 시키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지금 뭐 실적 환산으로 해서 PER이 6.6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법인의 양호한 실적 흐름 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4분기에는 뭐 또 긍정적인 또 어떤 기대치가 또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휠라 홀딩스는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기존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을 좀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휠라 홀딩스. 자, 차트 흐름 좋죠, 그죠?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고 눌림목 나오고 또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기관들은 매도를 했다가 다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이 바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평균 목표가 최근 3개월치를 보면 한 52,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46,600원이니까 상승 여력이 한 28%. 아무래도 미래 가치적인 측면에서 재산정을 해보면은 한 69,000원까지 정도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친다면은 뭐 상승 여력은 한 70% 남아 있는 거니까, 꾸준히 이제 최근에 2분기 때부터 매출이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증가하고 있는 휠라 홀딩스는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적인 현상 좀 파악을 해 보셨는데, 결론적으로 금일 그 세력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역시 매도보다는 매수 건수가 훨씬 더 많은 날이었다. 특히 이제 5천 이상, 1억 이상 건수에서 매수 건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 그러한 날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휠라 홀딩스 좀 주목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금일 같은 경우에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코스피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가 그 미국 대선 관망하는 가운데에서 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의 차이신 제조 PMI가 2011년 1월 이후 최고치 달성 집계된 것이 증시에 긍정적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현선물 다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뭐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금일 어쨌건 이 코스닥 지수는 5G, 소프트웨어, 2차 전지, 게임 요런 쪽에 섹터들이 움직였다고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하루였다고 말씀드리고 현재로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늘 그 부자들은 경제시험 읽는다라는 머니투데이 방송에 출연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델리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에요. 이 3분기 실적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든 거죠. 통상 그 분기 끝나고 10월부터 다음 달 10월까지인데 한 절반 정도 지난 거죠. 대부분 코스피 종목들의 발표가 다 이렇게 완료된 거죠. 상장사 235곳 중에서 120곳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은행 업종이 좀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뭐 어닝 쇼크를 기록한 S-오일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에 시달렸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정유업종은 좋지가 않죠. 석유 제품 수요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내 주로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데 절반은 갔으니까 이제 11월 접어들면서 뭐 개별적인 코스닥 기업들의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실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조금씩 사라진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중요한 건 미국 대선이죠. 그래서 내일 주요 일정을 보면은 뭐 10월 소비자 물가 통계가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중요하겠죠. 여기에 의해서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되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장의 특징주 몇 개 더 이제 장 마감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철강주입니다. 중국의 양호한 경제지표 발표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중국 차이신 제조 PMI가 예상치를 상회에 발표를 했고 철강 수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주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 관점에서도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고 좀 기존에 한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올랐다가 눌러줬다가 이렇게 몇 번에 이렇게 파동을 이용했다면 좋은 성과가 냈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포스코에 대해서 4분기도 그렇고 내년 1분기도 그렇고 영업이익 순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좋습니다. 연간 실적 전망치 컨센서스도 좋습니다. 현재 지금 21만 6천 원인데요. 26만 원까지 정도 이렇게 보는 컨센서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바이오기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한 20% 이상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현대제철 자 포스코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대제철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겠죠. 이 포스코보다는 조금 더 다이나믹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가는 뭐 36,889원 3개월 평균인데요. 현재 32,200원이니까 상승률 한 22%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철광석에 대한 기대감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주목받은 것은 아무래도 은행업종이죠. 은행업종 통상적으로 많이 관심이 없으신데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는데 최근 조 바이든 후보의 우세로 인해서 신규 국채 발행을 동반한 재정정책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서 실질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한 거죠.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또한 그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국내 경기가 반등이
및 국채 발행 가능성 역시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금리 상승되면은 당연히 금융주가 강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긴 말씀드렸습니다. 뭐 친환경 하면은 풍력, 태양광, 뭐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하나솔루션, CS 윈드 이런 종목도 주목하자고 말씀드렸고, 미국 대선 조 바이든 후보 당선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뭐 대선을 하루 앞두고 뭐 각종 유명 뭐 업체에서 사전조사를 해본 결과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이 트럼프 대통령 대비해서 10포인트 10%포인트, 예, 퍼센트포인트 우세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풍력, 태양, 뭐 태양광 이런 종목들이 금일 좀 많이 움직였다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뭐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추가로 좀 더 이렇게 정리한 걸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한솔 홈테크입니다. 예, 탄소 배출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솔 홈테크라든가, 그리고 KC 커트렐, 에코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미스터 블루 3분기 호실적, 그리고 아프리카 TV 매출 호조에도 저평가 분석에 시장은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아프리카 TV 한번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네, 아프리카 TV. 자, 아프리카 TV는 그동안에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재차 이렇게 상승의 어떤 기조를 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는 사이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은 어떻다? 유입되고 있다. 63,500원인데요. 지금 84,000원 목표가 잡는다면은 상승 여력은 32% 남아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바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의 추이가 3년 이평선과 매출액 1년 이평선이 정배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주목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4분기는 전분기 대비해서 컨센서스가 좀 하회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1분기 좋다고 하니까 또 저평가에 대한 얘기도 있으니까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많이 어려운데요. 옥석 가리기 잘 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최대한 실시간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캐치하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